나는 단정한 삶이 돈 걱정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해이한 생활 습관을 즉시 고치지 않으면 미래에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경제적 파산, 가정 파탄, 인생 파탄일지도 모른다. 파산의 싹은 지금 즉시 잘라버려야 한다. 당신의 삶을 단정한 삶으로, 즉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1년, 5년이 지난 후에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 지은이 스가와라 게이, 옮기니 노경아, 발행 샘 앤 파커스입니다. 그까짓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그까짓 것으로 만든다. 편의점에서 5,000원을 쉽게 쓰는가, 모바일 메신저에 칼답하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이소에서 탕진 잼을 즐기는가, 백화점 쇼핑백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가. 그렇다면 의미 없이 굳어진 습관들이 당신의 금전운을 갉아먹는 중이다. 일본의 한 편집자가 부자들을 취재했더니 돈 모이는 습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은 평범한 사람도 부를 이루는 심리 패턴을 알면 돈과 운이 따라오고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신은 불공평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세상에는 분명 나도 저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무엇이든 한번 듣기만 하면 외우는 사람도 있고 신이 이렇게나 완벽한 사람을 만들다니 라고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사람도 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타고난 사람, 번뜩이는 직감을 타고나 투자에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 뽑기 운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사람 등등 다양하다. 신은 의외로 불공평하다.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투덜거리곤 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곁눈질하며 그에 비해 나는 이라고 불평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 속의 돈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좋은 점, 뛰어난 점에 주목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한다. 그들은 시선을 항상 앞으로 향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하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것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전진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물을 사달라며 조르는 것과 같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그보다 훨씬 큰 성과를 만든다.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 속의 돈뿐이다. 아무리 옆집에 돈이 많아도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자신의 힘을 원점 삼아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인간관계에서 바쁘다는 말을 핑계 삼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천하는 일이 있다. 그들은 모두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지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항상 바쁘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는다. 지인 중에 다른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안에 인사 문자를 보내는 대학 교수가 있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데다 거의 매월 책을 내는 분이다. 게다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틈도 없이 수많은 강연을 소화한다.
문자는커녕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이나 있는지 걱정될 정도다. 심지어 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오래 알고 지낸 나에게도 취재 전날마다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다.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보통이 아니라는 증거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실시한다. 한 성공한 지인은 정리할 것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었으면 닫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면 넣으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마디를 보탰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돌아와 코트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자. 이때 선걸음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장에 넣어야 한다.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초다. 그러나 피곤하다, 귀찮다면서 코트를 의자에 걸쳐놓거나 바닥이나 소파에 던져놓으면 정리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그 결과 그렇게 어질러진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정리 능력과 업무 능력은 서로 통한다. 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한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기보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방이 깔끔하다.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다. 물론 술래잡기 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었다. 정리하는 능력과 업무 능력은 의외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드시 깔끔히 정리된 환경을 유지하자. 그러면 머릿속과 마음속까지 깔끔히 정리되어 사고와 행동이 신속해진다. 참고로 단살이는 운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돈에 대해 무지한 것은 죄다. 부자는 경제 지식이 풍부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자들은 경제와 재무에 박다. 즉, 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그들은 세금의 구조나 절세 요령에도 해박하다. 재무 지식이 없는 사람과 재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액수부터 크게 다르다. 부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금리에 밝아서 적절한 시점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변제액을 차츰 줄여 나간다. 한편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출을 한 번 받고 나면 30년 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환경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그들은 자신이 그 변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돈에 집착하면서도 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돈 흐름에 무관심하면 위험해진다. 세상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돈과 인연이 없다. 비트코인이나 핀테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비트코인은 가상통화인데 온라인 게임이나 일정한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물건을 직접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원이나 달러와는 달리 기업이 발행한다. 향후에는 전 세계의 보통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사용되는 통화가 될 수도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실현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다. 그 바탕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를 구현하는 등 IT를 통해 금융을 실제 생활에 더욱 근접시키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부자들은 이런 경제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새로 등장한 화폐나 돈에 관한 서비스를 재빨리 배운다. 그래서 벌써 수많은 비트코인 부자가 탄생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는 죄라고 말했다.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돈을 쓸 때는 망설이지 않는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진짜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편이다. 부자들과 사귀면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 끌리는 일에는 시원하게. 일을 하다 알게 된 부자들과 긴자 같은 곳에 갈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쇼핑에 몇 번 동행하게 되었다. 부자의 쇼핑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즉시 결정한다. 돈을 무척이나 시원하고 깔끔하게 쓴다. 돈이 있으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 라는 생각은 섣부른 짐작이다. 그들이 망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말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 그랬듯 가난한 사람일수록 폭탄 세일, 초특가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시간 한정 세일이라는 말을 초조함이 들으면 엄습해 결국 지갑을 열고 만다. 둘의 차이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부자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필요 없는 물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명확해서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한다.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판단과 지시에도 부정적이고 실수가 잦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도 K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인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거나 어두운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무척 바쁜 날에도 피곤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 된다.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왜 돈 이야기를 피할까?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려는 습관이 평소 생활에도 배어 있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더욱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비싼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학교에서 내일 행사가 있으니 5,000원을 준비해 오라는 것을 듣고 엄마 돈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모처럼 돈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며 꾸짖는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잠재적 심리가 싹트는지도 모른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좀 더 하자. 살아가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내 친구는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저학년일 때는 매월 큰 동그라미 안에 아버지의 월급을 표시하고 그 안에 주택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필요한 경비를 색칠한 다음 남은 돈으로 가족 3명이 매일 밥을 먹거나 옷을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대략적인 가정경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자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싹텄다고 한다.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심정은 잘 안다. 하지만 결국 성인이 되면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가족이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가와라 게이는 일본 경제계의 핵심 인물들을 포함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밀착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 편집자입니다. 저자는 그들과 사적으로도 친분을 가지며 부자들의 공통된 사소한 습관들을 눈여겨보았고 그것들을 정리해 이 책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돈에는 일종의 영혼이 있어서 고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에게 돈이 이끌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정한 인품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51가지가 간결한 예시와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지각하지 않는다. 돈을 진지하게 대한다. 언제나 기분이 좋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등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습관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자도 그동안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단호하게 처분하고 이 책에서 서술된 부자들의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생활 구석구석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감정이 점차 안정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며 돈이 점차 들어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나뉘어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돈이 밤낮으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을 주제로 51가지 부자들의 습관, 태도, 생각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51가지 소주제마다 3-4페이지의 분량으로 간결해서 쉽게 읽히고 그에 더해 이해하기 쉬운 예시에 덧붙여 핵심적인 부자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내 것으로 흡수해서 단정한 삶을 돈 걱정 없는 삶으로, 돈 걱정 없는 삶을 경제적 풍요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신은 불공평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세상에는 분명 나도 저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무엇이든 한번 듣기만 하면 외우는 사람도 있고 신이 이렇게나 완벽한 사람을 만들다니 라고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사람도 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타고난 사람, 번뜩이는 직감을 타고나 투자에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 뽑기 운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사람 등등 다양하다. 신은 의외로 불공평하다.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투덜거리곤 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곁눈질하며 그에 비해 나는 이라고 불평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 속의 돈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좋은 점, 뛰어난 점에 주목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한다. 그들은 시선을 항상 앞으로 향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하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것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전진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물을 사달라며 조르는 것과 같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그보다 훨씬 큰 성과를 만든다.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 속의 돈뿐이다. 아무리 옆집에 돈이 많아도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자신의 힘을 원점 삼아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더 크게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인간관계에서 바쁘다는 말을 핑계 삼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천하는 일이 있다. 그들은 모두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지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돈 잘 버는 사람은 항상 바쁘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않는다. 지인 중에 다른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안에 인사 문자를 보내는 대학 교수가 있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데다 거의 매월 책을 내는 분이다. 게다가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틈도 없이 수많은 강연을 소화한다. 문자는커녕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이나 있는지 걱정될 정도다. 심지어 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오래 알고 지낸 나에게도 취재 전날마다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다.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보통이 아니라는 증거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실시한다. 한 성공한 지인은 정리할 것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었으면 닫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면 넣으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마디를 보탰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돌아와 코트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자. 이때 선걸음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장에 넣어야 한다.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초다. 그러나 피곤하다, 귀찮다면서 코트를 의자에 걸쳐놓거나 바닥이나 소파에 던져놓으면 정리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그 결과 그렇게 어질러진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정리 능력과 업무 능력은 서로 통한다. 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한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기보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방이 깔끔하다.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다. 물론 술래잡기 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었다. 정리하는 능력과 업무 능력은 의외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드시 깔끔히 정리된 환경을 유지하자. 그러면 머릿속과 마음속까지 깔끔히 정리되어 사고와 행동이 신속해진다. 참고로 단살이는 운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돈에 대해 무지한 것은 죄다. 부자는 경제 지식이 풍부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자들은 경제와 재무에 박다. 즉, 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 그들은 세금의 구조나 절세 요령에도 해박하다. 재무 지식이 없는 사람과 재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액수부터 크게 다르다. 부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무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금리에 밝아서 적절한 시점에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변제액을 차츰 줄여 나간다. 한편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대출을 한 번 받고 나면 30년 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환경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그들은 자신이 그 변동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돈에 집착하면서도 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돈 흐름에 무관심하면 위험해진다.
세상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돈과 인연이 없다. 비트코인이나 핀테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비트코인은 가상통화인데 온라인 게임이나 일정한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다. 물건을 직접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결제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원이나 달러와는 달리 기업이 발행한다. 향후에는 전 세계의 보통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사용되는 통화가 될 수도 있다. 핀테크는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실현된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다. 그 바탕에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를 구현하는 등 IT를 통해 금융을 실제 생활에 더욱 근접시키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부자들은 이런 경제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새로 등장한 화폐나 돈에 관한 서비스를 재빨리 배운다. 그래서 벌써 수많은 비트코인 부자가 탄생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는 죄라고 말했다. 돈에 대해 무지한 채로 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돈을 쓸 때는 망설이지 않는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진짜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편이다. 부자들과 사귀면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음 끌리는 일에는 시원하게. 일을 하다 알게 된 부자들과 긴자 같은 곳에 갈 때가 있다. 그러다 보니 쇼핑에 몇 번 동행하게 되었다. 부자의 쇼핑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망설임이나 고민 없이 즉시 결정한다. 돈을 무척이나 시원하고 깔끔하게 쓴다. 돈이 있으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 라는 생각은 섣부른 짐작이다. 그들이 망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말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외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내가 예전에 그랬듯 가난한 사람일수록 폭탄 세일, 초특가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시간 한정 세일이라는 말을 초조함이 엄습해 결국 지갑을 열고 만다. 둘의 차이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부자는 아무리 가격이 싸도 필요 없는 물건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이 명확해서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확실하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한다.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판단과 지시에도 부정적이고 실수가 잦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서도 K는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인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거나 어두운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무척 바쁜 날에도 피곤한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 된다.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다. 왜 돈 이야기를 피할까? 우리는 돈 이야기를 피하려는 습관이 평소 생활에도 배어 있다. 특히 아이에게는 더더욱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관심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비싼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학교에서 내일 행사가 있으니 5천 원을 준비해 오라는 것을 듣고 엄마 돈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걱정하는 모습에서 그런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모처럼 돈에 관심을 보였는데도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며 꾸짖는다. 이런 경험 때문에 남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잠재적 심리가 싹트는지도 모른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좀 더 하자. 살아가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내 친구는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돈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저학년일 때는 매월 큰 동그라미 안에 아버지의 월급을 표시하고 그 안에 주택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 필요한 경비를 색칠한 다음 남은 돈으로 가족 3명이 매일 밥을 먹거나 옷을 산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대략적인 가정경제 시스템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자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싹텄다고 한다. 어린애는 돈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심정은 잘 안다. 하지만 결국 성인이 되면 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오히려 가족이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돈을 다루는 올바른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스가와라 게이는 일본 경제계의 핵심 인물들을 포함해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밀착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 편집자입니다. 저자는 그들과 사적으로도 친분을 가지며 부자들의 공통된 사소한 습관들을 눈여겨보았고 그것들을 정리해 이 책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돈에는 일종의 영혼이 있어서 고귀한 영혼을 지닌 사람들에게 돈이 이끌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단정한 인품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51가지가 간결한 예시와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지각하지 않는다. 돈을 진지하게 대한다. 언제나 기분이 좋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등 일상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습관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자도 그동안 가졌던 나쁜 습관들을 단호하게 처분하고 이 책에서 서술된 부자들의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생활 구석구석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감정이 점차 안정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며 돈이 점차 들어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나뉘어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부자들이 자나깨나 신경 쓰는 습관, 돈이 밤낮으로 모이는 부자들의 생각을 주제로 51가지 부자들의 습관, 태도, 생각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51가지 소주제마다 3-4페이지의 분량으로 간결해서 쉽게 읽히고 그에 더해 이해하기 쉬운 예시에 덧붙여 핵심적인 부자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내 것으로 흡수해서 단정한 삶을 돈 걱정 없는 삶으로, 돈 걱정 없는 삶을 경제적 풍요의 삶으로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